이번 시간에는 학원과 위경도 좌표를 DB스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해서 학원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스캔 알고리즘은 밀도 기반 공간 클러스터링 방법으로서 특정 요소가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 해당 클러스터 내 다른 많은 요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전제로 하며 이 계산을 위해 직경과 최소 요소를 설정합니다. DB스캔을 사용한 이유는 K민즈는 분산을 최소로 하지 측지학적 거리를 최소화하지 않고 적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도에서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데이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DB스캔을 이용한 학원과 클러스터링 해보는 거는 이 링크의 논문을 참고하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지식이 깊지 않고 계속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글링을 계속 해보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 비슷한 논문을 찾아서 이번에 유용하게 공부하면서 따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버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 위경도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하버 사인 매트릭을 이용 시에는 위경도 직경을 레디언 유닛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레디언 유닛으로 변경하는 거는 수식인데 여기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DB스캔 주요 초기 파라미터에는 입실런과 최소 샘플 개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임의로 100m 직경 내에 학원이 7개 이상일 경우 클러스터링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100m라는 곳 지정한 이유는 학원가, 저희 주변에 있는 학원가를 봤을 때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 건물 구역이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임의로 지정했고 이 7이라는 숫자도 제가 임의로 그냥 지정한 사항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경도를 레디언 유닛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때는 np.radians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경 입실런을 레디언 값으로 변경을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m가 레디언 값으로 변경이 되면은 0.1 나누기 6371.008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민 샘플은 7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기존 데이터에서 let long 컬럼만 가지고 와서 df 로케이션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고 파라미터가 정해졌으니 저희는 scikit-learn 함수의 db스캔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는 입실런과 최소 샘플 개수까지는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요 매트릭은 피처 배열에서 인스턴스 간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지정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릭에는 하버 사인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전 논문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볼트리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디폴트 값이 오토인데 오토는 알아서 이제 최저값을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도 한번 해봤는데 뭐 결과값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논문을 참고해서 구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 부분은 논문에서 있는 방법과 같이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fit 함수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주는데 np.radians 함수를 통해서 레디언 유닛으로 변환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리즘과 파라미터와 데이터가 모두 정해지면은 이제 코드는 이 한 줄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 dbscan label에 그 결과값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면은 0, 1, 1, 뭐 마이너스 12, 27 이렇게 쭉 값이 아마 저장된 것 같아요. 근데 db스캔에서 노이즈 데이터는 마이너스 1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마이너스 1로 지정된 값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b스캔 레이블을 df 로케이션 클러스터 값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는 바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나네요. 이미 한번 지워서 그런 것 같은데.
됐습니다. 위에 코드를 실행을 안 시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차례차례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클러스터가 마이너스 1인 값은 이제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러스터링이 몇 개로 됐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f 로케이션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레이블 저장해주고 이 set 함수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서 그 개수를 살펴보면은 52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진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0부터 51까지의 클러스터로 나눠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사항은 각 클러스터 된 데이터를 0번으로 클러스터된 데이터, 1번으로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 2번으로 클러스터링 데이터들을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 레벨은 0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불리형 값으로 값을 얻어지게 되죠. 0인 건 true, 아닌 건 false. 그래서 한번 이 값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레이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f 로케이션에 클러스터 레이블 0인 값만 한번 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클러스터가 0인 것만 가져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거리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 위경도 값을 numpy 값으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f 로케이션 numpy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for n in range num cluster, 그러니까 즉 0번부터 51번까지 각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0번은 요 데이터들, 1번은 요 데이터들, 2번은 요 데이터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0번부터 51번까지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들 값에서 그 센터 포인터들을 찾아주도록 할 거예요. 우선 학원과 클러스터를 그리려면은 그 중심 값이 중심 위경도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패키지 중에 이 멀티 포인트 그레이 서클 모듈을 이용했고요. 이제 이 get center most point는 뭐냐면은 각 클러스터의 센터 XY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센터 XY 좌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진 데이터 위경도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중심 좌표와 가장 가까운 위경도 값을 가진 데이터가 그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 값의 멀티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클러스터의 센터 XY 좌표 값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레이 서클 함수를 이용해서 미터 단위로 변환한 다음에 가장 거리가 작은 값을 그 클러스터의 중심 값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0번부터 51번까지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들을 모은 것에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get center most point 함수를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enter most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center most 이 포인트 값을 한번 봐보면은 각 클러스터의 중심 좌표와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진 위경도 데이터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 값을 가지고 중심점으로 잡아서 학원과 클러스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튜플 형식이어서 이거를 각각 언집해서 개별 값으로 분리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테일 함수로 가장 끝부분만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분리한 이유는 이 동일 위경도를 가진 값을 실제 이제 원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이에요.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지정된 위경도 값과 동일한 위경도 값을 가진 데이터를 DF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중심점을 그려볼 건데 이 인덱싱을 하는 함수를 보면은 ILOC에
0번 함수, 0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와요. 그 이유는 이제 이 df 값 중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동일한 위경도 값을 가진 학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로명 주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들은 동일 위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오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각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학원들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나옴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포리온 맵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서클 마커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 부분은 지도를 그려오는 거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 서클 마커라는 함수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이 레디어스의 클러스터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러스터의 데이터 길이의 임의로, 너무 이제 이걸 그대로 반영해 주면 동그라미가 너무 커져서 4를 나눠줘서 지도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당구 학원가가 이제 이렇게 표시됨을 알 수 있네요. 네, 한번 좀 크기에서 살펴볼까요? 이제 보면은, 여기 정자역 쪽에 학원가가 크게 있고, 168개네요. 이 학원가가. 그 다음에, 학원이,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학원이 168개 있고, 또 여기 순회동 쪽에 보면은, 여기는 131개가 모여 한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96개가 모여 한 클러스터가 이어지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분당 내의 학원가를 한번 클러스터링해서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